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부동축 주위로 회전하는 강체의 가운동량과 가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부동축 주위로 회전하는 강체의 가운동량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 실험 모델 자체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서 여기까지 한번 논리전개를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 식은 여기에서 알짜 토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반화를 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계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요. 여기 그림을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한번 전개를 시키고 다시 여기에서 또 하나 토크 타워까지 이렇게 한번 논리전개를 해봐요. 그리고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과 유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일식이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외부 알짜 힘 자체가 없으면은 여기 가운동량 자체는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께서 에너지 운동량 그리고 가운동량 자체가 전체가 이렇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쭉 보면서 정리들을 해봐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산수시 얽매이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별거, 정말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이거 진짜로 쉬워요. 그러니까 자, 지금과 같이 제가 이렇게 구분해준 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논리전개를 먼저 한번 시켜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겠죠.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은 강체의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인데,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결과일 거예요. 최종 결과. 근데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생각을 해봐요.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때 성립을 했어요? 이거는 외력 자체가, 외부의 힘, 외력 자체가 0이면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이 됐다라고 하는 게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겠죠? 그러니까 가운동량 보존 법칙도 틀림없이 외부에서 알짜 토크가 0이면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선운동량과 가운동량 보존 법칙 조건에 대해서 외력에 대해서 0이면 0이에요. 또는 알짜 토크에 대해서 0이면 가운동량, 선운동량이 보존돼요 하는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금 여기 보면은 부동축 주위로 회전하는 강체의 가운동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가 회전하는 이렇게 원반이에요. 원반. 여러분들이 요 바로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입자계가 아닐 때, 그러니까 다자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다 정입자인 거예요. 정입자가 n개만큼 많을 때를 다룬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 모델은 그 n개 입자가 모여서 강체가 된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강체 속에서의 가운동량으로 개념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체 자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운동량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생각을 해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오른나사 방향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손으로 가리켜보면 쉬워요. 만약에 지금 이 물체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놓고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볼펜 자체가 회전축이 될 거잖아요. 회전축이 이렇게 될 테고, 임의의 점을 만약에 이 점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손을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가리켜요. 이게 아래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회전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구부려요. 손을 이렇게 감싸 잡아요. 만약에 이 물체가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손을 가리키게 되면은 먼저 손가락 방향이 지금 가운동량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 그림이 있네요. 그렇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M이라고 하는 요점을 만약에 여기 입자를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고정된 회전축이겠죠. 그렇죠? 지금 Z축이라고 하는 여기가 고정된 회전축인 거고, 그리고 이만큼 여기 부분이 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아래 방향이 되는 걸 거고, 그리고 요점 자체가 운동량을 받아서 손운동량을 받아서 회전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감싸게 되면은 엄지손가락 방향이 지금 이것처럼 가운동량 방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각속도의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이 그림 자체를, 실험 모델 자체를 이해를 했다고 보고 이제 논리 전개를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강체 속에, 여기에 있는 강체 속에 임의의 입자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입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숫자, 넘버를 붙여서 그 숫자가 i번째 질량을 가진 입자다라고 해서 mi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구동축으로부터 그물체까지 이렇게 벡터를 그리고, 여기가 실제는 위치 벡터가 되겠죠. 이 위치 벡터를 우리가 r 벡터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선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가운동량을 어떻게 기술할 수가 있냐면, 아까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r 크로스 p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p라고 하는 자체는 선운동량이에요. 선운동량은 mv로 썼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구동축으로부터 여기 입자까지의 위치 벡터가, 그리고 접선 방향의 속도니까 여기가 90도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사인 세타 자체가 90도가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식 자체는 가운동량은 RMV로 바뀌겠죠? 바로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가 RMV로 써놓고, 그리고 요 입자에 대해서 먼저 기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i번째 입자이기 때문에 다 i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나왔나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묶은 거냐면, 그 뒤에 우리는 여기가 선속도예요. 선속도인데 실제 물체, 여기 있는 입자는 선속도로 힘을 받았을지 몰라도 여기는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원래는 회전운동을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운동 자체를 여기가 회전운동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원운동을 회전운동과 연결을 시킬 때 우리가 선속도 V하고 각속도 오메가 사이가 관계가 있었었는데 여기다 어떤 것만 곱해줬으면 됐어요? 그렇죠? 여기 위치 벡터 사이의 길이 r만 곱해줬으면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를 그렇게 쓴 거예요. 선속도를 각속도를 바꿀 건데 여기다가 r을 곱해준 거예요. 근데 앞에도 r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곱꼴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두 번째 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전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가 특정한 입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입자에 대한 가운동량으로 개념을 확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개념 확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모든 입자니까 그 입자 전체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줬다라고 해서 개념 자체를 여기다가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쓰고 몽땅 다 더했다라고 써준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써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뭐냐면 L이라고 하는데 여기 Z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L이라고 하는 가운동량이 Z축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X축, Y축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손가락으로 해봤을 때 지금 Z축 방향으로 가운동량을 갖잖아요. 그 방향성분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방향을 표시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또 하나 식을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떤 게 보여요? 우리는 여기에서 관성 모멘트, 다시 말해서 회전관성의 정의가 있죠? 이 식 자체에서 보면은 어느 부분이 정의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대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R에다가 거리의 제곱을 곱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만큼 자체가 여기가 위쪽 식으로 넘어가면 이만큼이 여기가 회전관성의 정의예요. 하지만 지금은 입자가 엄청나게 많을 때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전체가 회전관성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전체를 회전관성의 정의인 I로 이렇게 기호 처리를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I 오메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운동량을 벡터적인 표현법, 그러니까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R 크로스 P라고 하면 식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I 오메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고 실험 모델을 통해서 쭉 해서 여기까지 논리 전개를 한번 해봐요.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 시작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해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 식도 실제는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해도 되지만 또 하나 어떤 방법으로 여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선운동과 그리고 대응 관계를 이용을 해서 바로 여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선운동일 때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였었어요? P는 MV였었죠? 바로 그 식을 여기다 옆에다 쓰게 되면은 P라고 하는 자체는 MV일 거예요. 그랬을 때 대응되는 물리량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M이라고 하는 질량은 여기는 관성 질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전 문제니까 회전
회전관성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을 회전관성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여기가 V였었죠. V는 선속도였죠. 선속도 자체는 회전일 때 어떤 거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상을 했듯이 각속도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기온만, 손운동일 때는 운동량을 P로 쓰는데, P로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여기가 가운동량일 때는 운동량 자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L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운동과 회전운동 사이에 대응 관계를 이용을 해서도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증명 없이 그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고, 이제 알짜 토크를 한번 구해보죠. 알짜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증명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 앞쪽에서 우리가 뉴턴의 이 법칙을 확대를 시킬 때, 그때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이 변하는 동안 가운동량의 변화라고 썼었죠. 그러니까 가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토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앞쪽에서 증명을 했었어요. 여기 가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 자체가 실제는 여기가 토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지금 어디에서 구했어요? 위에서 구했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스칼라랑 처리를 해서 앞으로 갈 테고, 그리고 실제로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각속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각속도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시간에 따라서 각속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회전운동을 처음에 배울 때 뭐의 정의였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회전운동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각속력 자체가 지금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는 각속도의 개념일 테고, 이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은 이거는 각가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가속도는 기호를 알파라고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알파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만큼은 토크의 정의였었고, 토크의 정의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I알파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회전운동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이 되는 거예요. 토크는 I알파라고 하는 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 자체까지 다시 어떻게 나왔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정리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식도 우리가 선운동에서 곧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기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뉴턴의 이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잖아요. 그걸 회전운동에 대한 도움으로 바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뉴턴의 이법칙은 뭐예요? 그 유명한 가속도의 법칙인 거죠. F 이퀄 ma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F 이퀄 ma라고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그리고 똑같이 대응 관계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관성 질량이니까 돌아갈 때는 회전관성 I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A라고 하는 거는 선속도인 거죠. 선가속도인 거죠. 선가속도니까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가 각 가속도 알파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 이퀄 ma나 또는 여기 토크 타우 이퀄 I 알파나 서로 이쪽은 선운동, 이쪽은 회전운동을 뜻하는 뉴턴의 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정축에서 회전하는 전체 가운동량에서 여러분들은 가운동량의 또 다른 정의, 그리고 또 하나 뉴턴의 제2법칙을 회전운동으로 적용시켰을 때 또 다른 정의, I알파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쭉 논리전개를 해서 한번 정의들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핵심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저쪽을 굳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증명을 다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선운동, 이쪽은 P는 MV라고 하는 식에서 이걸 대응관계에 의해서 유추할 수가 있고, 이쪽은 F 이퀄 MA에서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리학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재미가 있어요.